자,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과목 다시 여기 봅니다. 서울시 전산 7구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분석하였습니다.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85점은 받아야 합격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점수 사례 국가직 7급 K라는 응시자가 75.83을 받았는데 국가직 7급 합격 점수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76.66이었습니다. 33명 채용하는데 필기 합격자는 43명인가 합격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필기에서 떨어졌는데, 그래서 제가 같은 사람인데 서울시에서는 82.14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자세히 보면 이 전공이 그 국가 7급에 비해서 쉽게 출제되었다는 거죠.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첫째 시간에 하였으니까,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자료구조론 이거 분석하는데 과연 몇 점 받아야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강의 듣는 사람 이거부터 듣지 말고 첫 번째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잔소리 해놓은 거 듣고 이걸 해서 또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거는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꼭 합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죠. 합격을 위한 분석입니다. 뭐 초보자인데 뭐 어렵나 쉽나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자, 그래서 그 1년 안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안에 합격 못할 수도 있으니까 7급 시험이. 그래서 원래 혹시 아쉽게 떨어진 사람은 뭐 다른 거 하면서 내년에 또 합격하면 되고, 물론 9급 합격하고 7급 준비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으니까 마음가짐만 편하게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구조 분석합니다. 자, 1번은 뭐가 출제되었느냐?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 출제되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자료구조에서는 시어는 이거는 자료구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시 코드 문제입니다. 또 이야기합니다. 이거는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해커스에 넘겨줄 테니까 다운받아 보십시오. 해설은 이걸로 대신하고 분석합니다. 근데 이게 피보나치 수 구하는 것인지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? 이거 다 차례대로 분석하고 이거 제가 그 변수 테이블 그려 두었습니다. 이런 거는 변수 테이블 그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였죠. 그럼 시간이 1분 안에 불가능한 거죠. 공무원 시험은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 경우에 따라서 틀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. 결코 어려워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어떤 1분 안에 상황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라는 걸 알았으면 금방 풀겠죠. 근데 이건 두 개나 구해야 되니까 1분 안에 못 풀 것이다 해서 저는 틀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. 자, 2번은 시간 복잡도에서 비고 정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고, 비고 뭐 빅 오메가 빅 세타 정의 공부하는 사람 없겠죠. 그 다음 3번은 그 이진 탐색 틀이 그리는 거 이상하게 이진 이게 한 25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한 나오고 국회직 9급에서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그 이해를 못해서 틀렸습니다. 이게 탐색 경로 찾는 거죠, 이게.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가 다 맞췄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번은 Q가 적용되는 게 우리가 제한 구조에서 Q 스택의 사용 용도죠. 이거는 읽어보면 답 나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5번은 최소 비용 신장틀이 구하는 MST. 최소 비용 신장틀 더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. 인접 행렬로 주놓고 그래프 그래서 그리면 다 풀 수 있고 다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하면은 문자열 주놓고 그 문자열 뭐를 주냐 AAA 이런 거 AAA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주놔놓고 이 문자열하고 이걸 스택에 집어넣는 거죠. 스택에 다 집어넣으면 AAA 이거 들어가면 소문자 AAA 하고 들어가겠죠.
그래서 꺼내면서 어떻게 하느냐. 이 문자열하고 비교해보는. 그래서 같은 걸 찾는 거. 그래서 이것도 경우에 따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, 결코. 근데 일본 안에 풀다 보면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이 6번 문제가. 그래서 세모로 해 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7번은 영리스트입니다. 7번은 이 영리스트, 이거는 어렵지만 제가 이야기해 준 거 있죠. 우리가 A는 5고 B는 6일 때 두 변수 교환할 때는 새로운 변수 하나 도입해 갖고 C에 A를 넣고 A는 B로 하고 B는 뭐로 해요? C로 하면 되는 거죠. 이게 두 변수 교환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였죠. 그래서 자세히 보면 대각선으로 갖고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죠?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. 영리스트는 이 4개죠. 그래서 이거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제가 볼 때 10초 내로 다 맞췄을 것입니다. 근데 시험장에서 이 영리스트를 이론적으로 다 따져서 풀면은 5분 안에도 못 푸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뭐 가르쳐 준 대로 풀면 금방 답 찾으니까요. 8번은 너비우선 탐색, BFS. 이 너비우선 탐색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. 그 다음에 9번은 이진처리. 그래서 이진처리 그려놓고 이 이진처리가 어떤 구조냐, 뭐 포화 이진처리냐, 완전 이진처리냐 이래 묻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처리는 이진 탐색 처리였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맞췄을 것이고. 그 다음에 10번은 ABL 처리. 그럼 뭐 ABL 처리 이거 회전시키는 거 나왔습니다. 다 맞췄을 거고. 어쨌든 해설은 초보자는 이 해설 보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이다. 감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. 제가 2페이지 거쳐서 해설은 해 두었습니다. 그 다음 11번입니다. 11번은 중의식을 뭐로 바꾸는 거. 중의식을 전의식으로 바꾸는 거 나왔습니다.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죠?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게 아니고 맨날 노는 거, 국어에서 노는 거, 이 중의식을 전의식으로 바꾸는 게 왜 틀릴까? 수식이 엄청 길게 나왔습니다. 문제 보면 수식이 말이죠. 뭐 갈로 열고 x 나누기 y 하고 저저저 막 한이 나. 그래서 헷갈려서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걸 안 틀리도록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.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거 틀린 사람 있다는 걸 압니다. 경험상으로. 그 다음은 최대 힙 12번은 최소 힙, 최대 힙 맨날 노는 거. 뭐 이런 거 틀려서는 합격을 못 하겠죠. 그 다음에 13번은 널 포인트 수. 트리를 연결 리스트로 나타냈을 때 널 포인트 수. 널 포인트 수는 그 루터가 이렇게 이게 어떤 값이 뭐 70이 있을 때 이게 차수가 3이라고 가정해 봅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그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? 뭐 60 뭐 이렇게 널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. 그랬을 때 이 루트는 가르치는 게 없죠. 그래서 하나 빼줘야 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안 그러면 공식이 외워야 되잖아요. NK에서 하나 빼주는 거. 이것도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. 이거는. 자, 그 다음에 14번은 뭐냐면은 정렬에서 시간 복잡도가 n 정렬 문제인데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2n 이거 묻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없는 거고. 그 다음 15번 그 다음 데크 15번은 이 데크는 경우에 따라서 Q로 이용될 수도 있고 뭐로 이용될 수도 있죠. 양쪽에서 입출력이 가능하니까 어떤 쪽을 제한하면은 Q 또는 스택으로 운영이 가능하죠. 그거 찾는 문제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. 그 다음은
딕스트라 16번은 딕스트라 최단 경로 16번은 딕스트라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최단 경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이 이것도 17번은 뭐냐 전이순의 중이순의 틀에서 후이순에 해갖고 그 트리 구조 찾는 거 이것도 뭐 평이하게 그냥 출제된 거죠. 그 다음에 18번은 뭐냐 프림 알고리즘 MST에서 크로스컬 알고리즘 프림 알고리즘으로 찾는 거였습니다. 그 다음에 19번은 뭐냐 하면은 이중 해싱 두 개의 해시 함수를 주었고 하나는 버켓 주소 구하고 하나는 주사 간격 구하는 거. 그래서 뭐 값 구하는 거 없고 칸 잘 헤아리면 되겠죠. 예를 들어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혹시 틀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. 이 삽입정렬인데 이 삽입정렬에서 최선의 경우 잘 아는 거죠. 최선의 경우는 n-1이죠. 최선의 경우는 뭐가 되죠? 이미 정렬된 경우가 되겠죠.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? 이것도 잘 아는 역손일 때 어떻게 되죠? 최악의 경우는 비고 n제곱이죠. 그래서 삽입정렬에서 최선과 최악인 경우 주놓고 교환이 몇 번 되느냐 5개의 데이터를 주놓고 그러면 이미 정렬된 경우는 어떻게 되죠? 교환이 어떻게 되죠? 정렬되어 있으니까 교환은 한 번도 안 되겠죠. 이미 1, 2, 3, 4, 5 이렇게 쭉 주는데 비교해봤자 어떻게 돼요? 교환할 게 하나도 없죠. 그러면 역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역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교환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역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3, 4, 5 이렇게 교환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역선으로 되어 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2분의 n이 어떻게 되죠? 2분의 n, n-5개니까 2분의 어떻게 되죠? 나눠지면 10. 이거 찾는 문제 0번. 이거. 안 틀렸겠죠?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 헷갈리가 틀린 사람 있는 건 모를 것 같습니다. 제가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료구조 분석이 끝났습니다. 국업 시험 준비한 사람 중에 틀릴 문제 뭐 있을까요? 우리 국어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되죠?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분이 국가직에서는 65점 받았어요. 이분이.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람 80점. 근데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국업 합격해가 다니면서 7급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5점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래도 뭐 어쨌든 평균은 85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자구가 가장 쉽다. 이제 이렇게 자구가 가장 쉽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 카페에서 상당히 늘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막 처음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DB하고 자구래요. 대부분 사람들이. 그 DB 같은 경우는 SQL 문장 이런 게 길게 놓으니까 어렵다 그런데 자구는 막 알고리즘이고 이러니까 어렵다.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몰랐을 때는. 그래서 이제 80점 이래 받은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런 걸 틀린 거예요.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걸 짧은 시간 안에 체크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긴 것도 경우에 따라 틀리는 거죠. 공부 다 했죠. 이런 걸 틀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80점 이래 놓는 거고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걸 빨리 처리한 것이겠죠. 그럼 95점도 나오지 않습니까? 과거에도 제가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9급 합격하고 7급을 보는데 자료구조는 맨날 95점 안에 100점 받았어요. 근데 다른 거, 자료구조는 그 DB 소공 이런 게 맨날 60점 이래 받아서 결국은 7급 합격 못하고 그냥 9급으로 안주해서 서울시 9급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은 7급이 되어 있습니다. 승진을 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. 그래서 공부해본 사람들은 7급 과목에서
이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죠. 가장 좋은 과목이 자료구조입니다. 자료구조는 애매모호한 게 없고 수학 문제처럼 딱딱 풀면 답이 딱딱딱 나오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소공하고 정보보호로는 암기할 게 많아요.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막 형편없이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암기할 게 좀 그다지 없고 이렇게 놓으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소공입니다. 정보보호론하고. 그리고 정보보호론은 항상 돌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면 안 되죠. 그냥 남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. 해서 이 자료구조는 제가 볼 때 이 자료구조도 한 합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한 85점은 받아야만이 서울시에서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료구조 분석을 마칩니다.